이번 영상은 DJI의 두 번째 FPV 완제품 DJI 아바타 리뷰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DJI 아바타를 받아서 대략 아마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도대체 이게 어떤 제품인가, 어떤 새로운 점이 있는가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운 좋게도 그 사이에 상업 촬영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DJI 아바타 신제품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기의 모양이라거나 이런 특징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의 경우는 항상 그 필드 테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날려보면 어떨지, 실제로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되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보기 힘드실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살펴보시면 이 DJI 아바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JI 아바타는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그런 FPV 같아요.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할 이 옵션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박스인데 드론, 고글,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PV 드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날리기 어렵다. 날리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기존에 매빅이라거나 이런 센서 드론 같은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냥 켜면 지가 떠 있고 지가 날고 그 조정 방법을 익히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FPV 드론이라는 거는 즐기려면, 잘 날리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게 FPV 드론인데 이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마치 센서 드론을 날리듯이 누구나 쉽게 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DJI의 일종의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 모션 컨트롤러의 한계는 분명해요. 이 아바타를 가지고 기존의 센서 드론과는 다른 FPV 특유의 비행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상업 촬영을 한다거나 다양한 트릭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PV의 빠른 스피드를 즐기고요. FPV만의 다이나믹한 비행을 어느 정도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DJI의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 구성으로 DJI에서는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매빅 3에도 호환이 되는 매빅 3 충전기와 동일한 65W 고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옵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의 경우는 배터리를 4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콤보를 구매하시면 이 충전독과 배터리 2개를 더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배터리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연결 단자가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자, 실제 비행 시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관광 비행 살살 날린다고 했을 때 10분 이상 충분히 날더라고요. 10분이 좀 넘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희 FPV 파일럿들 기준에서는 FPV 드론의 비행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이 3, 4분, 4, 5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저런 건 있습니다. 분명 오래 날면 장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이 넘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진 시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꽤 다이나믹하게 날거든요. 이게 실제 무게가 400g이 좀 넘어요.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속도를 꽤 경쾌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35도로 놓고 꽤 빠르게 날리면 그래도 한 5, 6분 이상을 납니다. 아마 기존의 커스텀 드론이라면 한 2, 3분쯤 날았을걸 얘는 한 5, 6분 정도까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커스텀 드론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2 컨트롤러입니다. 게임패드 같이 생겼죠. 이쪽을 보면 이 스틱을 빼서 여기에다 꼽을 수가 있고요. 목 스트랩으로 걸 수가 있고요. 2번 켜지고 그 다음에 커스텀 버튼, 할당 버튼 위에 보면은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FPV를 조금 더 취미 이상으로 써보고 싶다. 그리고 FPV의 가능성을 최대한 내가 다 살려서 한번 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이 컨트롤러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드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는 속도 차이만 있는 거고요. FPV의 어떤 그런 특유의 비행선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뒤집고 트릭을 하고 되게 어떤 섬세한 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M 모드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법이라거나 비행하는 방법들은 기존에 DJI FPV 리뷰할 때 제가 굉장히 영상을 여러 개로 나눠서 꼼꼼하게 다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이라거나 FPV의 특징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해할 바로 DJI 아바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를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가드가 있습니다. 풀옵이 내장되어 있는 가드가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아바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풀옵 가드일 텐데요. 일단은 배터리 한번 끼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끼워서 뒤에 플러그를 꽉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여기 있어서 2번 눌러주면 기존의 어떤 매빅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요. 자, 가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바타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풀옵 내장형 가드입니다.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미 좀 스크래치가 나 있고 새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을 넘게 썼기 때문에 굉장히 피투성이 상태예요, 사실은. 제가 영상 후반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내구성을 정말 찐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드가 있음으로써 되게 좋은 점은 되게 튼튼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안 부서지진 않겠죠. 이런 식의 드론을 저희들 사이에서는 또 후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후프 중에 거의 제일 튼튼하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임은 못 져요. 누군가는 분명히 부술 겁니다. 그리고 저야 어느 정도 또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덜 부서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후프형에 비하면 훨씬 튼튼했고요. 이런 부분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측면을 보면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죠.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할 때 비껴 맞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결론은 튼튼하다. 자, 그리고 프로펠러 볼 텐데요. 날개가 5개고요. 또 내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풀옵이 좀 유연하더라고요. 이 유연한 게 어떤 장점이 되냐면 날다 보면은 뭐 나뭇가지 같은 게 이 사이로 끼게 돼서 풀옵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풀옵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멀리 가서 그냥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풀옵이 휘어서 부러지진 않아서 돌아올 수는 있었어요.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진동 댐퍼가 있기 때문에 드론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진동들은 카메라에 들어오지 않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제 생각에는 여기에 GPS 모듈이 들어있는 것 같고, 자, 카메라 특징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고요. 최소 프레임이 4K 50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FP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낮은 프레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글로 비행을 할 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DJI FPV보다는 센서가 더 커졌고요. DJI 액션 2와 동급의 센서를 사용했고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비슷했습니다. 손떨림 보정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정말 엄청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이로 플로우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걸 여기에 갑자기 설명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따로 코너를 빼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이로 플로우만 들어도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뒤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카메라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작다, 그죠? 바로 ND 필터입니다. 자, 이렇게 열면 세 가지 ND 필터가 있는데요. ND 8, 16, 32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굉장히 가볍게 끼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적당히 모션 블러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ND 필터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장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커스텀 드론 같은 경우는 고글을 위한 카메라와 촬영용이 따로따로가 있어요. 고프로를 모션 블러가 충분히 표현되게끔 세팅을 해놓고 고글을 위한 카메라는 뭐 딱히 모션 블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 아바타의 경우는 촬영용과 고글용 카메라가 하나입니다. 장점은 기동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고프로 같은 걸 이렇게 위에다가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단점은 모션 블러가 눈으로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장점은 영상이 어떻게 촬영되는지를 실시간으로 고글로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모션 블러가 너무 심하면 비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와 USB-C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위치가 좀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풀업에 좀 걸리니까 뺐다 꼈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 부분이 좀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방에는 높이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비전 센서 그리고 적외선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도 유지를 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고글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고글이 정말 기가 막히는 부분이에요. 스트랩까지 포함해서 290g 정도가 되는데 일단 뭐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 작아졌어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정말 작아졌고요. 슬림해졌고 가벼워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글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건 V2인데 안테나를 좀 교체해놔서 모양이 다른데 어쨌거나 부피감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보면 얼마나 작아졌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경량화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달라진 점 무엇이냐, 바로 안테나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안테나가 폴딩식이에요. 기존의 V2 같은 경우는 이걸 뺐다 꼈다 해야 됐고요. 간혹 안테나 분리를 까먹고 어디에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부러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접었다가 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눈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의 위치를 맞출 뿐만 아니라 시도 조절 장치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제일 반겨하셨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거의 뭐 마이너스 8 정도 되는 8, 9 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이걸로 시력을 그냥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써도 되는 건데 기존의 V2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불편해 하셨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다 이걸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되게 반가워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바인딩 버튼 여기 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절전 모드 됩니다.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고글을 벗었을 때는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고요. 고글을 쓰면 자동으로 화면이 켜져요. 기존의 V2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얘는 됩니다. 배터리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대박이 뭐냐, 마이크로 OLED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이맥스 영화관 F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화면이 정말 좋아졌고 선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스티커를 이제서야 떼는데 바로 터치 컨트롤입니다. 살펴보면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그 다음에 이어폰 단자, 그리고 전원, 또 USB-C 이렇게 있는데요.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편해요. 이 화면에서 이쪽으로 밀거나 이쪽으로 당기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메뉴 화면을 여러분들이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을 쓴 채로 그냥 여러 가지 컨트롤이 다 돼요. 진짜 편했습니다. 이 고글을 보면서 DJI가 FPV의 진심이구나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TMI인데요. 이 아바타의 경우는 기존의 V2와도 또 연결이 바인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고글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뭐 V2 기존에 갖고 계신 V2를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소한 것들 몇 가지 볼게요. 자, 요거 배터리인데요. 자, 배터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끼우고 이 단자를 고글에 연결해서 전원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스프링 케이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들어있는 충전 도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충전이 안 되죠. 여기에 C 포트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 들어있는 충전 도기입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하나씩 충전하는 충전 도기고요. 자, 이렇게 DJI FPV의 좀 특징들을 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좀 새로운 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사용법에 대한 것까지 좀 다루고 싶은데 그럼 영상이 진짜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기존에 DJI FPV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들에서 꽤 많은 부분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영상 사용법에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JI 아바타를 받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상업 촬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FPV 하면서 알게 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윤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영상 제작을 하나 하게 됐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내부 촬영과 요트에서의 그 촬영 장면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아바타가 사실 좀 손에 크게 익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몇 팩 해보고 손에 익었는데 또 바로 또 빠르게 현장에 투입하게 됐고요. 밀락더 마켓이라고 민락항에 어떤 그런 마켓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고 뭐 이런 곳인데 가오픈 때 방문객들이 좀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촬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밀락더 마켓 촬영 왔습니다. 밀락더 마켓이라는 부산의 명소가 될 그런 장소입니다. 공식적인 상업 첫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행시간이 거의 10분 정도 되거든요. 실내 촬영용으로 살살 날렸을 때 되게 다양한 그림을 딸 수가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대박.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건 트릭용은 아닌 것 같고요. 트릭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 반면에 촬영용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꽤나 섬세한 비행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일단 저는 모션 컨트롤러는 쓰질 않았고요. 이 컨트롤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 일단 중요한 거는 저의 경우는 이제 FPV 상업 촬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내 촬영에도 할 만한가? 이게 저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뭐 인트로에서도 보셨고 뭐 중간중간 영상 보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뭐 촬영하다 보면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거나 뭐 사람 주변이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날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가드가 있기 때문에 슬쩍슬쩍 몸에 닿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뭐 큰 문제 없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좀 길게 원테이크 비슷하게 뭐 무대도 좀 한번 찍어봤어요. 자, 이걸 찍고 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 써먹어도 되겠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영상 하나 보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 전이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주변에서도 굉장히 잘 날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미세 컨트롤이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FPV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비행을 하지 않고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활용 방법 영상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쪽이든 어디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꼭 보시고요. FPV 잘하고 싶으세요? 시뮬레이션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아바타를 테스트 해볼 수 있었습니다. 더베이 101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요트를 한번 타보게 됐네요. 맞아요. 자, 배 타러 갑니다. 와우, 드디어 우리 요트를 탔습니다. 오늘 멋진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락더 마켓 쪽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을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이요? 그쪽 이렇게 광안대교 쪽으로 가셔서 거기 뭐 밀락더 마켓 그 밀락항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하나, 둘. 자 올라갑니다. 네, 자, 착지 슬슬 할게요. 네 착지할게요. 잠깐 멈춰주세요. 기대가 되네요. 이거 영상 뽑아보면 어떤 영역이 나올지. 6분 좀 넘었어요. 6분 30초? 초집중하다가 이제 탈진하신 우리 약간 연희TV님 오늘 힘들어요. 이렇습니다. 멀미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게 미세 컨트롤이 힘들어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쵸, 제가 보고 있는 눈이랑 배랑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날려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25도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네. 35도로 하니까 광안대교 다이브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보통 3인치로는 다이브를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왜냐면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네. 카메라도 있다 보니까 바람 저항이 세서 네. 다이브할 때 매끄럽게 예쁘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더베이 101에서 밀락항까지 한 방에 왔어요. 여기 밀락항까지 한 방에 왔다는 거는 이게 배터리를 중간에 갈고 가면 또 흐름이 깨지고 그렇죠. 배를 한 방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한 테이크로 찍을 수 있다는 게 그래.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선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와, 요트 대박. 요트 대박. 저 살면서 요트 처음 타봤는데요. 다이브도 해봤고요. 요트 주변을 돈다거나 나름의 어떤 다이나믹함도 한번 비행을 해봤는데 이때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5인치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촬영용으로는 꽤나 유용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짐 요만큼이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제 요트를 타면서 비행하다 보니까 제가 만족할 정도의 그런 아주 깔끔한 비행을 하진 못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바타의 이 최대 성능, 아바타의 가능성과 한계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종 같이 비행하는 분들과 또 아바타를 갖고 좀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리액션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 꽤 재밌는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그 아이맥스 영화관 들어와가지고 한 F열 딱 앉아있는 그 정도. 아 이거 컨트롤러도 터치 컨트롤러네요. 경량화 한다고 해서 완전 장난감 같을 줄 알았는데 엄청 튼튼하게 나왔네요. 터치예요? 두 손가락 터치하면은 뒤로 가게. 이거 쩐다 이거. 35도로 한번 날려볼게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나는 느낌이면은 일단은 FPV 디젤 FPV랑 비슷한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스로틀 엄청 치셨는데 모터는 지금 차가워요.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뭐 제 표정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이거는 근데 프로카드가 있어서 제가 날릴 때 되게 안정감 있게 날려서 저 같은 약간 중수 입장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입장에서 스킬 연습하기에는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얘는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살신성일 한번 해주시나요? 제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의 리액션을 쭉 한번 본 다음에 저도 한 팩 해봤습니다. 조금 그래도 숲속이고 요리조리 좀 피해가는 비행을 하기에 재밌어서 나름 꽤 다이나믹하게 비행을 해봤습니다. 외관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 충돌을 여기서 했고요. 부르고 보여드릴게요, 사슬. 나무까지 올라가서 이게 안 좋은데? 우와. 이게 안 좋은데? 오늘리면 되죠. C1? C1 더블. 오. 자, 다시 아멘 걸렸고요. 와, 튼튼해! 와. 이게 경사져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럴 이게 딱 네모나면 더 잘 부러질 텐데. 와, 이거 거의 뭐 이제 샐러드. 녹차 라떼 수준인데? 염식당 샐러드. 저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좀 넘게 비행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손에 익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충돌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의 아니게 내구성 테스트를 찐으로 하게 됐습니다. 바닥이 파일 정도로 이제 정말 크게 충돌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무에 막 튀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보통은 이런 가드가 있는 것들이 나무에 걸리기 쉽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나무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 쳐박으면서 남은 흔적이 겨우 이 정도인 거예요. 아마 기존에 제가 날리던 커스텀 3인치들은 100% 가드가 깨지거나 암대가 깨지거나 이랬을 거거든요. 얘는 살아있는 걸 보고 와우 했고요. 굉장히 좀 운치 있죠. 강원도의 어디인가이고요. 와인잔 폭포라고 치면은
어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어딘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DJI 아바타와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촬영용으로 DJI 아바타를 사용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떨림 보정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렌즈가 잡아주는 경우, 센서가 잡아주는 경우, 또는 뭐 전자식으로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전자식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잡아내느냐, 또는 촬영을 한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 손떨림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또 두 가지가 나눠질 텐데, 이 DJI 아바타는 전자식에서 촬영 후에 손떨림을 잡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릴스테디라는 게 있거든요. FPV 관련해서 뭐 촬영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나 감독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DJI 아바타에서도 됩니다. 자이로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뭐 정확하게 누가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식이 무엇이냐? 자, 아마도 이 DJI 아바타의 어딘가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있을 거예요.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하는 일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뭐 가속도는 어떤지,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는데, 그 자이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이로 데이터가 있고 영상 데이터가 있으면 촬영 후에, 촬영이 끝난 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떨림을 보정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뭐 잔떨림이라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텐데, 최종 결과물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냅니다. FPV 드론 촬영을 하면서 상업 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거의 필수인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DJI 아바타를 시네마틱 촬영용으로 활용할 때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됐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도요, 일단은 촬영할 때 최대한 비행선을 좀 부드럽게 하긴 했는데, 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눈에 거슬리는, 만약에 이걸 영상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거슬리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잡힌답니다. DJI 아바타뿐만 아니라 이후에 출시되는 DJI FPV들이 자이로플로우와 계속 협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DJI 아바타의 타겟팅은 대중들이고요. 좀 더 대중 친화적이지만 상업용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큰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자이로플로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이 아바타, DJI 아바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부분은 상업 촬영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죠. 첫 번째, 튼튼한 내구성. 꽤 튼튼하다. 잘 부서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행할 때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주변에서 날려도 뭐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겠다. 여기서는 이런 드론의 파손이 걱정된다기보다는 뭐 아티스트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의 안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을 또 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보면은 비행성에 대한 부분 일단은 미세 컨트롤 충분히 가능했고요. 뭐 실내 촬영이라거나 외부 촬영은 5인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로도 꽤 느낌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이로 플로우라는 게 상업 촬영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손 컨트롤러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물을 뽑아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업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세세한 것들 쭉 나열드리면 뭐 충분한 배터리 시간, 뭐 조금 더 길면 좋겠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난 배터리 시간, ND 필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언급을 빼놓을 수 없는 멋지게 생긴 DJI 고글 2, 휴대성이 큰 도움이 되고요. 착용하고 있을 때 되게 편하고요. 사용하기 수월하고요. 터치 컨트롤, 그 다음에 굉장히 선명한 화면, 뭐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유용함을 느꼈던 부분이고요.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겠죠. 사실 카메라가 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거나 뭐 비행 시간이 더 늘면 좋겠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물론 뭐 커스텀 드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만의 장점이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대중분들이, 그리고 FPV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작하시기에는 지금 이만한 게 없다.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은 일말의 고민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PV 파일럿으로서 이 FPV가 너무 대중화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막 썩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밥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는 FPV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후 영상들에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다뤄볼 분들이 뭐 생길 것 같습니다. DJI 아바타 리뷰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반이 너무나 즐거웠고 아바타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봤던 그런 시간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